안녕하세요, 두두모자입니다. 오늘은 두상이 작으신 여자분이 주문하신 여름용에 쓸 수 있는 시원한 선캡을 만들 예정인데요. 두상이 많이 작으셨어요. 머리 두상이 53cm였는데요. 보통 여성분들은 55에서 56cm인데 한 3cm 정도 작으셔서 두두모자에서 있는 선캡을 고르셔서 거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줄여서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쓸 원단은 대구에서 간물로 염색한 3배 원단으로 여름용 선캡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캡 디자인은 제가 직접 만든 두두모자 선캡인데요. 언밸런스로 이렇게 언밸런스로 앞부분을 디자인을 줬고 작은 챙을 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렸다가 올렸다가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전체적으로 와이어를 넣어서 쉽게 구겨서 다닐 수 있게 만들었고요. 위에는 이렇게 끈을 넣어가지고 당겨서 두상에 맞게 사이즈를 줄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땀을 잘 흡수하는 원단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세척하기에도 쉽고 그리고 머리에도 편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선캡을 베이스로 이제 천연염색 원단으로 모자를 만들 거예요. 패턴은 언밸런스하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패턴이 전체적으로 조개졌어요. 조개지고 그 위에 한 겹 더 들어가고 그리고 앞부분 챙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있습니다. 이제 만든 패턴을 갖고 재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재단은 겉감 3배 원단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는 요 오간자 원단이라고 하는데요. 얇으면서도 힘이 좀 빳빳해 가지고 저는 모자의 중간에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요 심지, 얇은 심지. 여름 모자는 통풍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모든 재료들을 얇은 걸로 해야 돼요. 그래서 얇은 심지를 중간중간 곳곳에 넣어서 힘을 줄 겁니다. 그리고 위에 들어가는 끈, 머리끈, 그리고 이렇게 안감이 있어요. 안감도 이거는 기능성 섬유인데요. 이것도 통풍이 잘 되면서 피부에 닿으면 좀 시원한 느낌이 있어서 여름 원단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단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재단하시기 전에 원단을 다림질로 잘 다려주시고요. 요 3배는 결이 있어서 이렇게 피셔야 돼요. 그리고 식서 방향을 세로로 놔두고 이렇게 두고 네, 딱 맞네요. 이렇게 해서 패턴은 다 지금 0.7cm 시접이 있어서요. 이렇게 쭉쭉 그려줍니다. 시접을 패턴 안에 넣으면요. 이런 식으로 시간이 되게 절약돼요. 그래서 초크를 큰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쭉 그으면은 빨리 그려지죠. 자, 그 것도. 자, 그리고 재단 가위로 이제 그린 초크의 안쪽 부분을 잘라서 재단하시면 돼요. 어차피 튀어나온 부분은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겉감과 안감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자른 원단을 그대로 쓰기에는 원단이 좀 흐물흐물해가지고 이것을 풀을 먹이든지 아니면 심지를 붙여줘요. 그래서 오늘은 심지를 붙이는 작업을 할 건데요. 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자른 요 얇은 심지를 쓸 거예요. 심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뭐 아주 두꺼운 심지부터 아주 얇은 심지까지 있어요. 그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 정리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3배는 많이 움직이니까 패턴으로 먼저 대충 모양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미리 자른 심지로 살살 올려서 이렇게 모양을 맞춘 다음에요. 꾹 눌러줍니다. 다리미는 집에 가정용 있으시면 가정용으로 하셔도 충분해요. 공업용은 무게가 무거워서 조금만 힘을 이렇게 줘도 꾹 눌러줘가지고 좀 더 프레싱이 좋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뾰족해가지고 칼다림질이라고 좀 더 이렇게 솔기를 이렇게 가를 때 그럴 때 훨씬 좀 더 유용해요. 가정용 다리미보다. 그리고 스팀 양이 많아가지고 가정용보다 조금 더 스팀을 많이 쓸 수 있어요. 집에 가정용이 있으시면 가정용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모자는. 네, 이제 재단을 다 했는데요. 이제 선캡에 들어가는 재료들이에요. 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죠. 겉감, 안감, 위에 띠,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그 머리에 닿는 쿠션, 그리고 끈, 그리고 요거는 중간에 들어가는 오간자 원단. 그러니까 힘을 좀 더 빳빳하게 해줘요. 챙 부분에. 그래서 요 재료를 갖고 한번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재봉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잘 재단된 패턴을 갖고 앞부분에 붙어있는 챙을 먼저 박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가 앞부분이 되는 거죠. 자, 겉면 몸통 부분을 만들어 주는데요. 저는 이렇게 구슬핀을 많이 사용해요. 구슬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원단에 따라서 좀 두꺼운 구슬핀을 쓸 때도 있고 얇은 구슬핀을 쓸 때도 있어요. 요 앞부분 바늘이. 그래서 좀 두꺼운 구슬핀은 지금 쓰는 이런 3배 원단에는 잘 안 들어가요. 두꺼워서 쓰기가 불편해요. 이렇게 해서 0.7cm 로 맞춰서 몸통을 박아줍니다. 자, 겉감하고 이제 안감 만든 거를 붙여서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쪽 이제 전체적으로 와이어를 넣는 거죠. 와이어는 저는 단단한 거로 쓰는데요. 이렇게 코팅이 돼 있어서 안에 힘이 있죠. 그래서 그 시중에 파는 것들보다는 훨씬 단단한 와이어를 써요. 그래서 조금 두꺼워도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잘 만들어지는 그런 와이어를 써요. 그래서 이 와이어를 이제 여기 그 겉부분을 박음선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안에 와이어를 넣을 겁니다. 자, 겉감은 이제 이렇게 심지를 하나 붙이고 저는 오간자를 한 겹 더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이 빳빳하게 만들고, 이 부분에 이제 바이오스를 댈 거예요. 이렇게 만든 바이오스로 이렇게 돼서 박을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그 앞부분에 힘을 많이 받겠죠? 이게 모자의 앞부분이니까. 가게 밖 풍경인데요. 옆집 제 그 두두모자 옆에는 샤넬 미용실이라고, 왜 유재석 씨 나오는 유퀴즈에도 나오신 유명하신 그 원장님이십니다. 지금 미용실 수건을 널고 있어요. 어제하고 오늘은 비가 안 와서 다행히 지금 빨래를 넣으시는 모습인데요. 장마가 너무 길어가지고 걱정입니다. 이제 챙 부분 안에 와이어를 넣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꾸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와이어가 전체적인 모양을 잡아주면서 챙을 구부렸다가 펼 수 있게 합니다. 자, 이제 그 몸통 부분을 이제 안감하고 같이 붙여서 만들었는데요. 지금 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고정을 시켜야 돼요. 겉감하고 안감하고. 그래서 여기를 박는데, 이때 필요한 게 노루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요 외노루발 보시면은 노루발이 여기 두 개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루발 이걸로 교체해서 박으시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이 와이어가 두꺼우니까 그 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턱 위로 이렇게 박힐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깔끔하죠. 만약에 이 그 두 개짜리 노루발로 하면은 요 양 사이가 와이어에 딱 붙여서 박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외 노루발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은 깔끔하게 박을 수 있어요. 이걸로 한번 박아 볼게요. 노루발을 교체하실 때는 편리한 팁이 있어요. 요 부갈로 여기를 돌려서 뺀 다음에 이걸로, 자, 외발 노루발로 하면은 이렇게 보이시죠? 와이어에 선에 쫙 달라붙어 가지고 박을 수가 있어요. 팁이죠. 그 겉감과 안감을 박아서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림질로 예쁘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삼배는 특히 구김이 많이 가서 중간중간 이렇게 펴줘야 돼요. 이제 윗부분에 요 이마에 닿는 부분을 하나 더 붙였는데요. 겉감하고 안감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 이렇게 쿠션감이 있는 뭐라 그래야 되지? 원단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약간 신발 밑창처럼 쿠션감이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여기 이마 부분에 넣어줘 가지고 썼을 때 훨씬 좀 이마 부분이 푹신푹신하게 그렇게 해주는 효과를 줄 거예요. 여기에 넣어서 박음질을 합니다. 거의 다 완성이 돼가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겉감하고 안감 사이에 이 쿠션을 넣고 그 구슬핀으로 고정을 해서 위를 이렇게 박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끈하고 이 띠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그 바이어스 마무리 처리해 주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0.7cm 따라서 핀셋을 이용해서 이제 지금 받고 있는 거는 위에 이마 부분인데요. 안에 쿠션감이 있는 스폰지 원단을 넣고 딱 박아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끈을 하나 재단해 가지고요. 한쪽만 한 0.7에서 1cm 정도 받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제일 윗부분에는 이제 끈을 넣고 바이어스 처리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띠로 감싸주는 거예요.
지금 만드는 모자는 이제 두상 크기가 둘레가 53cm 여성분이 주문하신 모자인데요. 두상이 너무 작으셔가지고 평소에 맞는 모자가 없다고 그러셔서 저 두두 모자까지 오셔가지고 이제 두상을 재시고 원하시는 디자인을 선택하신 후에 주문을 하신 모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옷도 맞춤 옷이 있잖아요. 모자도 맞춤으로 하시면은 훨씬 자기 머리에 맞고 편하게 오래오래 쓸 수 있어요. 네, 이제 띠를 한 겹 박았어요. 그래서 끈을 적당히 자르고 이제 끈을 넣고 윗부분을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네, 이렇게 끈을 넣어서 완성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끈을 당기면은 이렇게 윗부분이 줄어들어서 모양에 맞게끔 편하게 쓸 수 있는 모자가 돼요. 자, 이제 거의 다 완성을 해서 만들 때 구김이 많이 가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다려주고 풀을 먹이면 완성이에요. 일단 다리미로 구겨진 부분을 깨끗하게 다려준 다음에 이제 마네킹에 씌워놓고 풀을 한번 먹일 거예요. 왜 와이셔츠 다리거나 그럴 때 풀을 먹이잖아요. 예전에는 많이 어머님 아버님 분들이 다림질도 많이 하셔서 많이 먹이셨는데 요즘은 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겨진 부분을 다려주고 네, 거의 다 완성이네요. 짜잔. 자, 이제 그 완성한 모자를 이렇게 작은 얼굴형에다가 씌워요. 요거는 지금 작은 사이즈인데요. 그리고 직접 그 두두모자에서 만든 풀을 전체적으로 한 번씩 발라줍니다. 그러면은 훨씬 형태가 굳으면서 안정적이게 돼요. 모양이. 전체적으로 한 번씩 발라주면 됩니다. 보통의 섬유들은 이 풀을 먹이는 작업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요 원단은 이제 3배 원단이기 때문에 힘을 좀 더 빳빳하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네킹에 씌워놓고 한 번 더 작업을 합니다. 모자를 훨씬 오래 쓸 수 있어요. 물론 그 라인 형태도 이쁘고요. 안에도 인체에 무해한 풀이라서요. 안에 발라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풀을 먹인 상태에서는 원단이 젖어 있어서 많이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틀에다가 씌워놓고 하루 정도 말려주면은 이대로 모양이 굳어서 단단한 여름용 3배 선캡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모양을 잡아주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 정도 말려주면 돼요.
풀을 먹인 모자를 잘 말리고 있습니다. 옆집 샤넬 미용실에서 말던 수건도 잘 바르고 있네요. 자, 모자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간물로 염색한 3배 원단을 이용해서 만든 여름용 선캡인데요. 이제 위에 끈으로 조절하고 와이어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 있는 멋진 선캡이 완성이 되었네요. 받으시는 분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